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A는 가격이 $50까지 추락할 거라고 외치는데 시티그룹은 정반대로 $150 돌파를 예측하고 있죠. 한 달 전만 해도 $117였던 A는 가격이 $70까지 곤두박질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손절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가격이 바닥을 치는데 세계 최대 거래소 창고의 실물 재고는 4개월 만에 38%가 증발했습니다. 헐값에 실물 은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다가오는 3월 선물 만기일, 종이 은과 실물 은이 충돌하는 순간이 코앞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제왕 JP모건이 시장에 핵폭탄급 리포트를 던졌습니다. 은 상승은 투기에 불과하다.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한 방에 은 가격은 $70 선까지 곤두박질 쳤죠. 30대 직장인 김 과장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JP모건이라는 권위 앞에서 패닉에 빠져 은 ETF를 급하게 손절했습니다. 역시 대형은행이 맞는 거겠지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월스트리트에 자선 사업가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이 공포를 조장할 때는 반드시 그들만의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리포트로 대중에게 겁을 주면서 뒤에서는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들의 입이 아니라 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봐야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실물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 한 페이지에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늘어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은 이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40% 넘게 폭락했는데 창고에 재고가 넘쳐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재고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거든요.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코맥스, 여기 등록 재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무려 38%가 증발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6,300만 온스가 사라져서 현재 1억 300만 온스만 남았습니다. 매장으로 비유하자면 어떨까요? 가격표는 대폭 세일이라고 외치는데 진열대 물건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헐값에 실물을 쓸어 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40년 사업 경력의 박 사장님도 이런 시장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서 실물을 가져가는 사기극이다. 그분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가격표와 실물의 움직임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ME 거래소가 최근 열흘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A은 선물 증거금을 무려 6차례나 인상했습니다. 총 18%를 올렸어요. 증거금 인상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레버리지로 은에 투자한 개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 현금을 더 넣지 않으면 강제 청산시키겠다. 협박이나 다름없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경기 도중에 갑자기 룰이 바뀌어서 퇴장당하는 선수 꼴입니다. 강제로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2천만 원으로 투자하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증거금 추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작전입니다. 개미들의 물량을 헐값에 받아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거든요. 룰을 바꿔서 자금력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그들이 던진 물량을 주워 담는 겁니다. 누가 주워 담을까요? 당연히 자금력 있는 세력들이죠. 그들은 지금 개인들을 내쫓으면서 동시에 실물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증거금 인상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한정 발행 가능한 종이은, 그러니까 모니터 속 숫자 말이에요. 그리고 유한한 자원인 실물인,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실제로 지어질 집은 100채밖에 없는데 분양권은 400명한테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사람들이 시세 차익만 노리고 분양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종이만 거래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진짜 집에 들어가겠다며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줄 수 있는 집은 100채인데 400명이 열쇠를 달라고 난리입니다. 대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건설사는 어떻게 할까요? 곧 집값 폭락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겁먹고 분양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죠. 지금 은 시장도 똑같습니다. 은행들이 실물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은 가격 곧 폭락한다고 외치면서요. 투자자들의 실물 인도 요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겁니다. 왜요? 줄 게 없으니까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실물 인도를 요청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20%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차익 실현 목적으로 거래하거든요. 종이만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2월 시장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물 인도 요청 비율이 무려 98%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은행의 가상 신용과 종이 계약서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실물을 내놓으라며 사실상 폭동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달러라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붕괴될 거라는 직감이 시장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지만 실물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금융권 3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건 시스템 신뢰 붕괴다. 조용한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가듯이 지금 투자자들이 종이 계약서를 들고 실물 내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98%라는 숫자는 거의 전부가 실물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요. 그 경고음이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 자원 강국 중국이 2월 1일부터 핵폭탄급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에비은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상무부가 수출 라이선스를 대폭 축소했거든요. 해운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물리적으로 용접되어 막혀버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AI 서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이 중국산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끊긴 거죠.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업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을 줘도 라이선스가 나오지 않는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패닉 상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공급은 막히고 수요는 폭주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이 통제 불능에 빠졌다는 증거죠. 중국은 조용히 수출을 막으면서 자국 내 은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방은 종이 가격만 조작하면서 실물 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출에 애쓰고 있어요. 결국 누가 이길까요? 실물을 가진 쪽이 이깁니다. 은행들끼리 은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 이걸 리스율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 리스율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세요? 무려 12%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금융권 내부에 빌려줄 은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서로 은을 구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12%라는 이자를 줘도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더 심각한 징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백워데이션 현상이에요. 현재 은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비싼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보관 비용이나 금리 때문에 미래 가격이 더 높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의 결핍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몰라도 오늘 당장 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채권 트레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트는 세력이 조작할 수 있어도 금리는 속일 수 없다. 리스율 12%는 시스템 붕괴 직전의 경보음이다. 맞는 말입니다. 금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시장 내부에서 실물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은 시장은 이미 5년 연속 공급 적자 상태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2억 3,500만 온스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의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귀금속, 그러니까 사치품으로 쓰였죠.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AI 서버,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가 됐습니다. AI 서버는 기존보다 3배 많은 은을 필요로 해요. 그것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소모되거든요. 한번 쓰면 끝입니다. 회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탄력적 수요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은값이 얼마가 되든 무조건 사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테슬라 배터리 공장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격이 2~3배가 되어도 대체재가 없다.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치품은 비싸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산업재는 다릅니다. 공장 돌리려면 무조건 사야 하는 거예요. 구조적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어디로 갈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JP모건은 N은 가격이 $50로 폭락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시티그룹은 정반대로 $150 돌파를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물 고갈이라는 팩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일부 세력은 태세를 전환해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니켈 사태 기억하세요? 공급 부족이 확인된 후에 가격이 수백 퍼센트 폭등했잖아요. 애은 시장도 지금 똑같은 숏 스퀴즈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숏 스퀴즈가 뭐냐면요. 공매도 세력이 실물을 구하지 못해서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싸도 사야 하니까 가격이 폭발하는 거죠. 세력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격을 누르려고 할 겁니다.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 헐값에 받아내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익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월이 오기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탈출해야 한다. 내부 분위기가 긴박하다는 겁니다. 실물 부족이라는 폭탄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는 날이 바로 3월 선물 만기일입니다. 다가오는 3월 선물 만기일. 이날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종이은과 실물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날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라운드 제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거래소가 실물 대신 현금 정산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현금으로 퉁치려고 한다는 건 실물 가치가 현금보다 훨씬 높다는 반증이거든요. 인도의 거상들과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무게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요. 그들은 조용히 실물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현재 70달러라는 가격, 1980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미래 화폐를 선점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이에요. 선물이나 ETF 같은 종이 자산에서 탈출하세요.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실물 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가올 혼돈 속에서 생존하려면요. 지금 당신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공포에 떨어 손절하는 패배자의 길, 아니면 냉철한 판단으로 실물을 움켜쥐는 승자의 길. 부의 계급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결정됩니다. 3월의 혼돈 속에서 실물을 확보한 사람만이 최후에 웃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창고 고갈, 폭락은 세력의 마지막 쇼, 만기일 이후 실물 가격 대폭발, 리스율 12%, 실물 인도 요청 98%, 재고 38% 증발.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표가 폭발을 가리키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공포에 떨어 손절하는 패배자가 될 건지, 냉철한 판단으로 실물을 움켜쥐는 승자가 될 건지. 부의 계급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결정되거든요. 3월의 혼돈 속에서 실물을 확보한 사람만이 최후에 웃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